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요즘 간단한 검색도 AI 활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대로 AI 활용하는 방법 오늘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보면 이제 국가부터 개인까지 AI의 진심인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주위에서도 일상생활이나 각종 업무에 챗GPT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좀 이제 많이 자연스러워졌다. 일상으로 깊이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략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 같으세요? 강의를 많이 다니실 테니까 그 이용 현황을 누구보다 좀 피부로 느끼실 것 같아요. 저도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GPT가 나온 거 거의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22년도 11월 말 정도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때를 GPT 모멘트 순간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제가 하루에 2번, 3번씩 이제 강의 다니면서 정말 강의를 많이 다니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를 합니다. 쓰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설치한 분들 들어보세요. 유료 쓰시는 분 들어보세요. 정말 놀라운 게 이제는 거의 다 쓰시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그렇군요. 신입 직원분들이나 20대는 100%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대학에서부터 이미 시작을 하고 무조건 있으니까요. 씁니다. 그래서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은 한때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 못하게 되면 일 못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거든요. 이제는 GPT나 이런 것들 안 쓰면 일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쓴다고 그러셨는데 좀 궁금한 게 이제 약간 시니어 계층 이런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사용 활용도 이런 것도 좀 조사가 된 게 있나 싶어요. 조사 자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보게 되면은 20대가 한 20% 정도를 넘고 40대도 22% 정도 그리고 30대도 22%니까 20, 30대, 40대가 제일 많이 쓰기는 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게 호기심의 영역으로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그 60대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1세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전부터 이런 것들 쓰는데 거침이 없으셨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임원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누구보다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그러세요? 항상 설치해놓고 나서 뭔가를 물어보는 데 쓰거나 질문을 던지는 데 쓰시거나 이게 어렵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렵게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고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느냐 이젠 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활용을 해보니까 뭐 만족도 이런 조사도 있나요? 만족도에 대한 것들보다는 어떤 게 더 낫더라 혹은 아직까지 이게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좀 포인트인 게 AI가 지금 모든 걸 다 해주진 못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야 이거 다 해줄 줄 알았는데 실망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몇 번 써보다가 이거 안 되니까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쪽 분야를 보게 되면은 2달 혹은 3달에 한 번씩은 이미 되는 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계속 기술 발전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되는군요. 지난달에 썼던 AI하고 올해 썼던 AI 그리고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쓴 AI가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요.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래요. 그 AI 앱도 다양할 텐데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좀 특징을 좀 비교를 해보면 좋겠어요. 우선은 생성형 AI라고 전반적으로 큰 걸로 봤었을 때 이제 생성형 AI 시대를 연 거는 GPT고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생성형 AI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질문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꼭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얘기 드려요. 소통이다. 대화가 되는 AI다. 그러니까 예전에 AI들은 우리 센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궁금한 게 생기게 되면 왜 그렇게 되는지 한 번 더 물어볼 수가 있고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우리가 더 디벨롭할 수도 있죠. 소통이라는 포인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장을 누가 열었냐면 역시 GPT가 제일 먼저 열었다 보니까 GPT가 거의 탑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짝 쫓아가는 대기업들이 우선 구글의 제미나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는 정말 무서운 게 이미 모든 사람들이 지메일 주소를 갖고 있으세요. 여기다가 갤럭시 쓰시는 분들이나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기본으로 제미나이가 설치돼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단계가 됐고요. 이제 그 세 번째 회사 바짝 쫓고 있는 곳은 누구냐? 역시 무서운 회사 중에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 키면 만나는 그 회사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MS도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의 AI를 갖고 있어요. 근데 MS가 무서운 건
이제 윈도우 11로 업데이트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자동으로 설치가 됐어요. 코파일럿 버튼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네. 엣지라는 걸 실행하게 되면은 오른쪽 위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네, 네. 이 세 개가 3대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 회사들은 네. 특징에 따라서 뭐 음악을 만들어주는 AI라든지 PDF를 분석해주는 AI라든지 영화를 만들어주는 AI들 이렇게 특징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어때요? 무료도 있고 네. 또 유료도 있고 좀 다양하죠. 네, 다양하죠. 네. 다양한데 이것도 오픈 AI 쪽에서 먼저 AI 시장에서 구독제 서비스라는 걸 내놓다 보니까 매달 얼마를 내라 그 표준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냥 보편적으로 현재 AI의 월 사용 요금을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3만 원 정도입니다. 네. 월에 3만 원 정도를 내게 되면은 무료 버전하고 차이점이 좀 있고 이것보다 조금 더 비싼 거는 뒤에 공이 하나 붙어서 30만 원짜리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건 정말 하드하게 쓰시는 분들이시고 하드하게 쓴다는 거는 연구하시는 분들이라거나 하루에도 보고자료 같은 경우에는 심층 있는 취재로 계속 네. 돌리셔야 되는 분들 네.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거의 한 3만 원 정도? 확실히 이 정도 차이가 되는 있어요. 것 같아요. 3만 원짜리와 30만 원짜리는요? 그 횟수에 대한 차이들이 있고요. 네.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우선 무료 버전하고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은데 대부분 무료 버전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GPT 무료 버전하고 또 제미나이 무료 버전도 차이들이 좀 있긴 합니다. 일례로 네. 우리가 어떤 기업에서 발표하는 실적 자료라든지 분기 보고 자료 네네. 이런 것들 보셔야 되는데 PDF가 거의 400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렇죠. 이거를 갖다 AI한테 질문 던져서 뭔가 뽑아내고 싶은데 네. 작년에는 안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거의 다 되고 네. 그런데 무료 버전 쓰시는 분들은 네. 뭔가를 물어보면 네. 중간에 멈춰요. 그래서 2시간 뒤에 다시 만나요.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무료 버전이 아니고 그렇죠. 유료 버전 쓰시는 분들은 너무나 쉽게 500페이지 그냥 소화해서 읽어버리고 네. 엑셀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잘해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는 네. 이제 제미나이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AI들도 이걸 네. 따라잡기 위해서 무료 버전인데도 500페이지 이상을 읽어준다라거나 성능 경쟁이 여기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나는 AI 그냥 맛 정도를 보고 가볍게 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유료를 안 써도 될 정도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회사에서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네. 사람과 못하는 사람으로는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는 진작에 나왔고 네. 근데 지금도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뭐 정말 너무 편하게 이용하고 있고 여러 개 네. 모니터 놓고 활용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고 또 실제로 생산성이 높아졌다 말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업무 속도를 2배로 높이는 AI 네네. 업무 활용법이란 네. 책을 여름에 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2배까지 높아지나요? 쓰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말이 네. 그 어떤 AI를 쓰면은 좋은지 AI 빨리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제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일을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게 시간 많이 낭비되는 게 뭐가 있더라? 내가 하는 단순 반복적인 일이 뭐가 있지? 이걸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는 걸 그냥 쓰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회사에서 초반에 네. 인턴이나 신입 직원 뽑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자료 조사를 해도 되는데 네. 맡기면 쉬워지기 때문에 의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랑 똑같아요. 아. 현재 AI들을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정보 수집하고 자료 수집하는 데 써요. 네. 이런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일을 해도 되니까. 네. 또 한 가지는 아주 쉬운 예로 번역시킬 때 정말 좋죠. 예전에는 외국어 같은 경우에도 영어 능통자분들이라든지 일본어나 러시아어나 그쪽에 메일을 보낼 때도 비즈니스 격식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예. 근데 이제는요 그냥 네. 보내기 전에 초안 정도를 쓰거나 아니면 초안 정도 해놓고 나서 다시 물어보게 되면 네. 다시 고쳐주기 때문에 네. 여기만 활용하도록 시간은 정말 많이 절약될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 비용을- 인력한테 의뢰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이게 거의 무료 수준이고 네. 대신에 이제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써서 더 고급화된 우리만의 언어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새로운 기회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요즘 보면은요.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렇게 네, 근데 동영상 AI로 만들어서 정말 사람처럼 하고 나오는 거 네, 네, 있잖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 거 만들려면은 무료, 유료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얼마나 하면은 그렇게 짧은 쇼츠를 만들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네. 지금 여기는 대변화가 좀 오고 있는 게 네. 제가 매달 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던 이유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오픈 AI 쪽에서 네. 텍스트만 입력하세요. 영상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네. 이걸 먼저 터뜨렸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이 쫓아가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예. 우선 이야기 드리면 무료로도 가능합니다. 무료로도 5초 이내라든지 아니면 30초 이내의 영상들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대신에 이제 품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고 근데 올해 5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고도화되기 시작했는데 네, 네. 우선은 구글에서 먼저 제미나이에다가 새로운 기능을 집어넣고 네. 그 기능이 너무 놀라울 정도로 더빙하고 효과음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또 오픈 AI가 가장 최근에 네. 그 소라 2라고 하는 엔진을 공개했어요. 예. 거기다가는 프롬프트를 2줄만 넣어도 누구든지 쉽게 유튜브 쇼츠와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까? 예, 저 그래서 안 저도 해봐가지고. 그래서 저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네. 예, 제가 좀 준비한 영상들이 있는데 네. KBS 라디오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이 라디오에 대해서 홍보 영상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한 줄 정도 입력하고 엔터 버튼 누르게 되면은 네. 8초 영상을 그냥 만들어줘요. 근데 너무나 그럴싸하게 만들어줍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여기다가 이미지 합성하는 것도 좀 무섭게 바뀌었죠. 이미지 합성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네. 제 모습이 아니라 빌 게이츠가 앉아 있는 모습이 나오게 한다든지. 네, 네. 근데 이런 작업들은 어. 원래 사람이 하던 거예요. 사람이 포토샵을 돌려서 했던 작업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제가 얘기했던 AI들한테 네. 채팅창에다가 사진 넣고 나서 이 사진 옆에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줘 하게 되면은 10초도 안 돼서 끝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업무 속도를 2배로 높이는 수준이 아니라 상상 불가 차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네. 핵심은 이제 정말 정확하게 보신 게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서 이런 기능들이 있어를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네. 활용할 수 있는 걸 상상으로 가거든요. 이것도 될까 저것도 될까? 정말 많은 일들이 쉽게 가능합니다. 뭐 홍보 자료 만들고 이런 거 아무것도 이미지 하는 것도 쉽고 그러면 그렇죠. 이제 나중에 영화 만들고 이런 건 어때요? 영화도 지금은 네. 그 작년부터 AI 영화제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열렸었어요. 예. 근데 그런 영화제에 나오는 영상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AI들의 한계는 앞에서 볼 때는 괜찮은데 네. 뒤로 턴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얼굴에 버블링이 일어나요. 일그러지거나. 네. 근데 이게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년 정도가 되게 되면은 놀라운 걸 보게 되실 거고요. 근데 이제 장편을 못 만듭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요즘 감동 영상 많이 올라오잖아요. 예를 들어 애가 그 거실에 놀고 있다가 네. TV가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강아지가 와서 구해주는 거.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감동적인 거. 감동적인 거. 네. 정말 감동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AI로 만들었어요. 좀 당황스러울 때 있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러워요. 막 완전히 속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AI 버추얼 휴먼 이런 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요. 네, 근데 직접 써보시면 네. 정말 이건 좋다더라. 경험해 보신 것 중에 어떤 거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많이 쓰는 것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청취자분들한테도 꼭 한번 이건 써보세요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 GPT하고 제미나이 앱들이 다 설치되어 있으실 테니까 네. 그 앱을 실행하시면은 오른쪽 밑에 둘 다 마이크 옆에 아이콘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음파 모양으로. 그랬나요? 네. 걔를 누르시게 되면은 네. 그때부터 라이브로다가 음성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고급 기능으로 들어갔고 네, 카메라를 누르시게 되면은 네. 눈앞에 있는 현실 세계를 보면서 물어보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런 건가요? 예, 이 기능이 네, 생겼어요. 네. 이제 AI가 실시간으로 우리랑 같은 세상을 보면서 대화를 나눠요.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번역 한번 시켜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여행 가실 때 저 건물이 모를 때 도슨트를 한번 맡겨보시는 것도 괜찮고 예,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특히 그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요즘에 이제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상담받고 싶을 때에도 네. 100%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맞아요. 온다는 게 피드백이 온다는 게 내가 말을 하게 되면 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해결이 시니어 돼요. 분들이요. 네. 이제 정년 퇴직하시고 약간 조금 사회생활 덜하고 그럴 때 네네. 뭔가 인터랙션이 된다는 거가 네네. 굉장히 큰 위로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작년부터 반려로봇 분야가 많이 크고 있고요. 네. 정부에서 지원 사업으로 되기 시작했었고 벌써 11월이니까 내년 네. 초에는 그 분야도 더 많이 성장할 것 근데 같습니다. 아까 이제 신입 사원들이 할 일이 네. 뭐냐 그것들을 대신 시키고 하는데 그게 AI가 해준다.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신입 사원들 없이 네. 나 혼자서 창업할 때 뭐 4대 보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예.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AI가 나오기 전부터도 네. 수많은 스마트 도구를 쓰게 되면은 1인 기업가분들은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세상은 이미 열려 있었고 근데 이제 날개가 달린 거죠. 네. 이걸만 잘 쓰게 되면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으니까 네. 말씀하신 부분은 맞고요. 혹시 창업을 꿈꾸시거나 네. 준비 중이시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지금 있는 기술은 다 써보시는 게 맞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인간의 업무 능력을 100배 끌어올렸는데 그렇다면 AI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겠는가 이렇게 화두를 던지고 있더라고요. 네. 전문가들이. 맞습니다. 이게 정말 많이 변하고 있는데 저는 그 흐름에 좀 올라타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요. 다시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 네. 엄청 좋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제 고용을 당해서 아니면 직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이거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등골에 소름이 쫙 돋는 기분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저희가 이 두려움이 언제 있었냐면은 그 벌써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내년이 10년 차인데 그 알파고 때 한번 겪었었어요. 알파고 이세돌 경기가 있고 난 다음에 딥러닝이라는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고 네. 이제는 AI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없앨 수도 있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희망적으로 나왔던 거는 창의적인 일들은 얘네가 못할 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안 그렇잖아요. 요즘 보면은 전방위적이죠. 아니 이번에 그 빅테크 임원 감원 사례들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도 뭐 본사 인력의 10% 규모인 3만 명이나 해고한다고 나오는 네. 거 보니까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잘못하면 좀 절망적인 미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리를 좀 맞대고서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엔 얘네를 도구로 보게 된다라면 네. 누가 이런 것들을 잘 쓸 수 있을까인데 네. 경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이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은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 AI를 잘 쓸 수 있는 특별한 네. 어떤 DNA 아니 역량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잘 쓰더라 이런 게 있어요? 그 반복되는 얘기였습니다. 그 원래 이런 것도 도구가 나왔었을 때 적극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좀 추천을 드리자면 제가 경험이라고 얘기했었던 것처럼 해본 사람이 잘 시켜요. 이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AI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번역 잘해줘라고 얘기했었었는데 네. 이 번역도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 이 포인트를 가지고 시키면 되겠는데 네. 이게 있어요. 네. 그러면 경험이 있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능력 앞으로 더 많이 키우셔야 되는 거는 네. 이제 명확한 표현력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똑같은 게 네. 답답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위에서 뭔가 지시사항이 내려왔는데 명쾌하지 않을 때 네. 얼마나 답답해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AI한테 우리가 뭔가를 시킬 때에도 내가 원하는 거를 명쾌하게 명쾌하고 구체적으로. 그렇죠. 구체적으로 뭘 내가 원하고 있는지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해집니다. 짧은 구가 아니라 긴 센텐스로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더 중요한가요? 이게 작년까지 우리가 이걸 프롬프트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프롬프트를 복잡하고 어렵게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게 결국은 우리가 하는 말을 정확하게 명령만 내리게 되면은 이해는 이제는 AI들의 몫이에요. 우리가 말로 정확하게 이해하면 정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두려울 게 내가 없다라고 좀 얼마큼 이야기할 수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느냐 구체적으로 맞아요.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AI는 나한테 네. 리액션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AI의 부작용 아까 뭐 일자리 문제 말고도 네. 다른 것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잠깐 좀 짚어주세요. 진짜 이건 좀 고민을 좀 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성인용 챗봇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걸 좀 누가 먼저 시작했냐면은 네, 그 앨런 머스크가 만든 회사 중에 XAI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그룹이라고 하는 AI가 있는데 네. 이거는 처음부터 스파이시라 그래갖고 네. 성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거기 뭐 만들었었어요. 섹시 모드 뭐 있고 그런 건가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걸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추가 과금을 하게 되면은 기능을 더 넣어주는 거. 약간의 수익 모델로도 들어가죠. 네.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네. 문제는 GPT인 게 챗GPT 같은 경우에 올해 12월부터 네. 아마 미국부터일 것 같습니다. 네. 성인 모드를 집어넣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에로티카 등. 그렇죠. 뭐 성인이라면 콘텐츠를 성인 이용할 대화하는 게 막을 필요가 없다. 예. 샘 올트만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들의 걱정은 네. 성인과 아닌 거를 어떻게 구분을 할까? 아이들을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지? 네, 네. 이 얘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비단 돈을 벌려고 하는 문제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AI를 벌써 반려자처럼 배우자처럼 대화하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이렇게 학습된 데이터가 네. 이 다음 스텝인 휴머노이드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돼요. 예. 예, 거기까지의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게 아닌가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넘어갈 단계고 인류의 어떤 그 기술 발전, 진화의 네. 단계일 수는 있겠지만 네네. 그게 가져오는 폐해를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넘어가야 그럼요. 되는데 AI 너무 과몰입하다 보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얘네들이 모든 걸 다 해주지 못하는데 제가 지금 신뢰라고 하는 말을 얘기 들었던 것처럼 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가 네이버하고 구글이나 이런 검색 사이트들 쓰기 시작한 게 98년, 99년이라고 치게 되면 거의 20년 정도 됐습니다. 초반에는 우리가 검색해서 나온 데이터를 안 믿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들이 데이터를 줘도 축적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건 믿을만 하겠네. 신뢰가 돼서 우리는 그걸 써요. 지금 AI가 초기 단계인데 불과 2년 만에 벌어진 이겁니다. 네. 우리가 AI가 답해주는 걸 보다 보니까 이제 네. 믿음직해지다 보게 되면 네. 이 캐즘을 넘어설 것 같아요. 네. 이 다음 스텝에서는 이제 제가 이야기드린 것처럼 네이버나 구글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AI 인식 안 하고 쓰지 않을까 이 단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와 개인이 어떻게 적응하고 AI 시대를 맞이해야 될지 조금 더 부연 설명 끝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정부에서도 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우선 지금 이제 규제나 혁신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네. 지금 정부가 추진한 것 중에 하나가 소버린 AI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네. 이 중에 하나는 그 이제 비용 문제로 가면 안 되거든요. 정말 좋은 기능을 쓰려면 돈을 더 많이 내야 돼. 네. 그럼 개인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기능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네. 결과물이 좋은 거.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 네. 또 하나는 AI 고속도로가 깔리고 하나의 판이 열려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으면 될까? 네. 여기서 만약에 제재를 해야 된다는 게 있는 거라면 네. 이 모든 것들이 지금부터 이제 빠르게 다 같이 한번 써보시면서 고민할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